여러분, 저는 오늘 이거 30불 주고 샀습니다. 아날로그 라디오인데 2000년에 나온 라디오인데 하나도 안 쓴 새 제품을 할아버지가 하나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구입했어요. 30달러밖에 안 하고요. 지금 밖에서는 오늘 뭐 네트워크 하는 것 같아요. 네트워킹 해가지고 뭐 음식 같은 거 좀 준비해 놓은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준비가 됐나? 아직? 자, 아직 먹진 않고, 네. 이렇게 술도 있고요. 이렇게. 네. 와인도 있고, 네. 음식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네, 뭐 치킨 같은 것도 있고, 와, 맛있어 보인다. 빵도 있고, 네, 술 아니죠. 소시지, 이렇게. 네, 밑보우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스프링롤 같은 것도 있습니다.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중고 거래를 하러 하나 빈티지 라디오를 하나 사러 가고 있어요. 30불짜리 빈티지 라디오를 사러 15마일, 무려 몇 킬로죠? 한 20km 이상 가가지고 30불짜리 라디오를 사려고 합니다. 1980년대 만들어진 라디오예요. 그래서 이렇게 빈티지 제품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빈티지 제품이나 뭐 중고 거래를 많이 하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특징이 하나 있는 게, 너무 저렴하게 나온 것들 있잖아요. 평균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거는 아예 클릭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살면서 깨달은 건데, 뭔가 이렇게 시장 가격보다 싸게 나온 데는 대부분 다 이유가 있어요. 뭔가 기능이 작동을 안 하거나, 뭔가 흠집이 좀 더 많거나, 사람들은 이제 자기 제품을 팔 때 뭐 빨리 팔려는 사람들도 있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지만 대부분 시세를 받으려고 합니다. 시세라는 게 이렇게 중고나라나 한국에서는 검색해보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베이 그 가격이나, 아니면 구글링 하면은 이베이 그리고 아마존 이런데 중고 가격들이 또 뜨거든요. 아마존에서도 리펄비시라고 해가지고 그런 수리해서 파는 제품들이 꽤 있어요. 아무튼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최대치로 받으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시장 가격보다 오히려 조금 더 이제 비싸게, 약간 비싸게 나온 제품들 위주로 사요. 그래야지 이제 중고 거래를 할 때 실패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이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거는, 뭔가 이렇게 요행을 바라는 거잖아요. 일종의 굉장히 싸게 헐값에 뭔가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행운을 바라는 건데, 이런 자세는 사실 인생 전체로 봤을 때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요행에 베팅하는 거는 그래서 크게 좋지 않은 자세예요. 그래서 도박을 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튼간에 이런 자세가 뭔가 이렇게 몸에 체화되잖아요. 요행을 바라고 뭔가 대박이 나길 바라고, 그러면은 정말 뭔가 노력을 하고 싶지 않아져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만약에 운 좋게 뭔가 하나 맞았어, 그러면 사람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로또, 미국에서는 그 슈퍼복권 같은 거 있잖아요. 엄청나거든요. 몇백억씩 되거든요. 그런 거 당첨된 사람들의 인생은 대부분 불행해집니다. 진짜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돈이 원래 내 돈이 아니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기부하는 경우도 많아요. 0.5마일 앞에서 분기점에서 좌측으로 진입하세요. 핸들링할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말이 약간 샜는데, 중고 거래를 할 때 그렇게 사는 게 좋고, 일단은 그런 것들을 저는 분기점에서 좌측으로 진입하세요. 크루들을 통해서도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한 번 그런 그 영상을 찍은 적이 있거든요. 수익 인증 영상.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재개를 하면서 그거를 이제 제가 직접 테스트해보고 한 2달 만에 한
1억 매출을 찍은 거를 제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하나의 편집도 없이 올려놓은 영상이 있어요. 아직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홍보를 하잖아요. 저희 교육, 특히 돈 버는 강의를 알려주는 그런 교육들은 수강생이 얼마 벌었다 뭐 이런 거 저도 이렇게 포스팅에다 잠깐 언급하긴 하는데, 그거를 보고선 만약에 유입되는 그 수강생들은 정말 이 수강생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이 기존 수강생이, 성과를 많이 낸 수강생이 얼마나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나도 저 정도 벌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착각은 나는 특별하고 나는 굉장히 운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요행에 이제 베팅을 하는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자면, 제가 예전에 이제 저희 자전거 사업을 다 종료를 하고 매장 3개를 다 정리하고 직원들이랑 다 같이 이제 수고했다는 의미로 대만에 컨딩이라는 데를, 대만 여행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제가 경비 다 대고 했는데, 이제 컨딩이라는 그 약간 바닷가 근처에 관광지에 갔었거든요. 이게 파이의 대몸이라는 영화 배경이 됐던 그 비치가 있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숙박을 했는데, 그 숙박 그 호스트가 이제 밤에 저희 바베큐 파티에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아이폰으로 영상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SUP 보드라고 스탠드업 패들링 보드가 한국에선 유행하지 않을 때였거든요. 벌써 몇 년 전이야?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보드도 크고 일반 서핑보드보다 훨씬 커가지고 왠지 타기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그 아저씨가 배 볼록 나온 되게 뚱뚱한 아저씨였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영상을 보여주는데 너무 잘 타는 거예요. 파도를 막 그냥 바다에서, 강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서 막 파도를, 그것도 혼자서 타는 것도 있고 여러 명이서 타는 SUP 보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잘 타시는 거예요, 다들 뚱뚱한 아저씨들이. 그래가지고 이거 나 배워보고 싶다, 이 아저씨한테. 저도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저희 직원들 거 다 등록해가지고 같이 패들링 보드를 이제 배우고, 한 사람당 그게 1시간에 10만 원이었나 그랬어요. 꽤 비싼 돈이에요. 대만 돈으로 하면. 그랬는데 저희 다 등록을 한 거죠. 한 6명이서 그걸 다 등록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누구도 파도 치는 바다 위에 제대로 서서 노를 젓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어설 수조차 없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있잖아요. 그분은 하와이 국가대표 출신이었어. 선수, 국대. 그리고 대만 그 SUP 보드 협회장. 몰랐던 거죠. 고수, 초고수 중에 고수였던 거죠. 근데 그분이 너무 쉽게 타는 걸 보고선 뚱뚱 아저씨라는, 그러고선 나도 할 수 있겠다. 저 아저씨가 저렇게 잘하는데.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운동신경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했죠. 다 등록했죠. 그렇다고 뭐 그 아저씨를 원망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건 제가 잘못 판단한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 뭔가를 굉장히 잘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하잖아요.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은 쉽게 해요. 근데 그 쉽게 하는 데까지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경지에 다다랐겠어요. 수많은 실패와 시도, 도전 이런 거를 딛고선 그런 레벨에 오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 뭔가 되게 쉽게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믿으시면 안 돼요. 특히 이 마일 앞에서 저도 그런 실수를 우측으로 종종 했던 것 진출하세요. 같은데, 제 기준으로는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저희 수강생들이 한 거를 보면은, 만약에 수강생이 한 달에 할 것들을 저는 3, 4일 정도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제가 너무나 뭔가 과소평가하고 얘기했던 적도 있는데, 하지만 그런 것들은 좀 저도 이제 얘기할 때 조심스러워야겠다는 생각합니다. 중고 거래하러 가면서 갑자기 뭔가 고수들이 쉽게 하는 거를 쉽게 한다고
네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아무튼간에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누군가 엄청난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서 돈을 벌든 그게 재능의 영역이든 간에 쉽게 이룰 수 있는 건 없고, 중고 거래를 하더라도 그 가격이 그 가격인 데는 이유가 있다. 모든 제품에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보수적으로 좀 계산할 줄 알고, 자기 자신의, 물론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안 해본 사람들은 특히 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는 착각을 많이 하는데, 특히 유튜브도 많은 사람들이 욕하죠. 입만 털면은 돈 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영상 딱 3개만 찍어보세요, 여러분. 0.5 마일 앞에서 이 우측 유튜브를 출구로 제가 진출하세요. 7년째 해오고 있는데 7년간 해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를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인플루언서들 돈 버는 거 되게 우습게 돈 버는 줄 아시는데, 사진 2장 올리고 그쵸? 몇백만 원씩 받고 그러잖아요,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 우측 출구로 그게 진출하세요. 거기까지 막 10만, 20만, 100만 이 팔로워를 모으기까지 얼마나 선피크 힘들었는지는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지 좌회전입니다. 못하는 거예요. 좌회전입니다. 제가 그 국가대표 출신 북쪽 방향입니다. 그분의 서핑 실력을 굉장히 쉽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래, 아무튼 이게 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게 뭔가 길이 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밥을 먹고 있고요. 사람들이 꽤 많이 왔습니다. 맛있네요. 여러분,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많네요. 군중 속의 고독. 어디에도 어울리지 못하는 저는 이제 밥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